종목 얘기 좀 나눠볼까요? 이 종목들은 대체 왜 화제가 되었을까? 남북경협주 먼저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남북경협주들의 상승세가 잇따랐습니다.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이번 달 중순쯤에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일단 미국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북미 간의 협상 상황에 맞춰서 이제 우리 측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다시 검토하는 것을 이제 좀 어떻게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 기대감 속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남북경협주들. 아난티가 6% 이상 뛰어오르고 있는 모습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웬일로 화장품주들이 일제히 오릅니다. 뚜렷한 이슈는 없었어요. 근데 외국인도 기관도 이 큰 손들이 이 화장품 대장 업체들을 중심으로 좀 담아가는 모습을 장중 내내 보여주네요. 저가 매수, 그 이상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지만 그게 가장 큰 호재라면 호재수가 있을까요? 이 연속성은 얼마나 이어질까요? 일제히 상승세를 켜고 있는 화장품주도 챙겨보고 가겠습니다. 제네계 상승세 5% 가까이 나오고 있네요. 국일제지 보겠습니다.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올라갑니다. 윗볼이 많이 달긴 했지만 지금도 9% 넘는 강세권 놓여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국일제지의 자회사 국일그래핀이 구글의 엔지니어와 미팅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혹시 또 뭐가 추진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구글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놓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국일그래핀의 기술을 가져가지 않을까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4,175원 현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성통상, 모나미 나란히 보겠습니다. 이 종목들이 오늘 실시간 검색어의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나온 일본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괜히 일본 제품에 반감을 사게 되는 거죠.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이거 확산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시나리오 속에 우리의 옷을 만드는 한국산 옷을 만드는 신선통상 또 볼펜 만드는 모나미 등등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생필품 모든 업체들이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른바 애국 소비주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섹터가 생겨난 것일까요?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NH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장대 양봉을 그려주는데요. 5.7% 반등 주고 있습니다.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NHN 페이코가 750억 원의 유상증자를 이제 투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기업 가치 제고되면 주주들이 좋아라 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인데요. NHN 오랜만에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빼놓을 수 없죠. 2분기 실적 이제 어닝 시즌이 막을 열었습니다. 잠정 실적을 내놨고요. 시장의 컨센서스가 한 6조 원대 초반, 보석으로 보는 것은 5조 원대 후반까지도 봤었는데 웬걸요? 뚜껑 열어보니까 6조 5천억 원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반토막 난걸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보겠습니다. 45,550원이고요. AI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한 자리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강조했죠. 한국이 앞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그러하다라면서 강조하고 갔는데 오늘 장 초반부터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줌 인터넷이나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종목들이 막 올라가요.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지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I 관련주 볼게요. 이 AI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주 안에 어떤 종목까지 다 넣을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다 오르고 있습니다. 네네. 이슈부터 일단 분석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이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AI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AI 관련주들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로봇 관련주도 포함될 수 있고 드론 관련주도 포함될 수 있고 사실은 굉장히 넓은 범위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손정희 회장의 언급은 사실 새로운 건 아니었어요. 손정희 회장이 이제 IT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뚱맞게 갑자기 의료업이 중요하다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하고 있는 그렇죠. 생각을 그냥 말한 것뿐인데 네. 어쨌든 AI 주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부도 AI 분야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신산업에 대한 투자 의지가 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맞춰져 있는 정부의 R&D 예산이 17조인데 그중에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그다음에 AI, 로봇 이런 산업에 좀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 섹터는 앞으로도 꾸준히 보셔야 될 섹터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 관련주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팀장님께서 바라보는 그 안에 진짜 괜찮아 보이는 종목 하나만 꼽자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먼저 섹터부터 조금 좁혀보면 네. 로봇 관련주를 중심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4차 산업에서 로봇은 가장 중심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진행될 로봇 발전 방향을 생각해 보면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이제 노인을 좀 보조해 주는 로봇들, 그다음에 어떤 업무를 보조해 주는 단순 업무 로봇부터 시작해서 말 그대로 이제 인공지능으로 사람이 필요한 것을 미리 또 챙겨주는 로봇들, 그다음에 범위를 넓혀보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차, 드론 이런 것들이 다 로봇 산업과 이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로봇 관련주가 4차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내 상장돼 있는 로봇 관련주들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로보스타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요? 네, 로보스타는 지금 산업용 제조 로봇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주주가 LG전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 LG전자가 로봇 부분에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특히 총수가 젊은 총수로 바뀌면서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관련해서 이제 로보스타의 하드웨어 기술과 LG전자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만나면은 분명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 중에 실적 개선을 가장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AI 섹터 그리고 로봇 섹터 내에서는 좀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앞으로도 쭉 좀 길게 보고 이 종목 봐도 된다라는 시각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어차피 길게 봐야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타이밍을 맞추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분할 매수로 보셔도 좋고요. 하지만 아무리 길어도 6개월에서 1년 안에는 분명히 큰 시세가 한두 번쯤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찍겠습니다. 네, 예. 좋아요 드리겠습니다. 급등할 때 따라갈 이유는 없겠죠? 좀 눌림 나올 때 조금씩 담아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가 이슈가 된 게 사실 이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면서 네, 맞아요. 네, 이슈가 되기 때문에 네. 고점에 안 따라가셔도 매수 기회는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안정적으로 모아간다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삼성전자 볼 텐데요. 아무리 저점에서 주워 담아도 오를 생각을 안 하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잘 나왔다 이 정도일 뿐이지 정말 반도체 업황이 너무 좋고 뭐 삼성전자 그래서 옛날처럼 막 대박치고 스마트폰 잘 나가고 이게 아닌 상황이어서 참 우려가 되는데요.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은 잘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부분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게 실적을 방어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10이라 뭐 이런 그 스마트폰 부분도 괜찮았어요. 근데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마진이 약간 좀 깎였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그렇게 크게 기여를 하진 못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겠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진 우려감이 여전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에도 반도체 부분 이익은 한 3조 정도로 1분기 대비해서 크게 부진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디램 하락이 안 멈췄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감산을 지금 2번이나 결정하고 있는 와중에도 디램이 안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분기의 실적도 확실히 좀 불투명하고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그 반도체 소재 수출 그 규제 이런 우려감도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그 화웨이 규제가 있었고 그에 따른 반사수혜, 그다음에 애플 스마트폰이 예전만큼 잘 팔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빈자리를 갤럭시가 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분이 실적 방어를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는 갤럭시 폴드가 재출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따른 효과도 기대를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크게 올라간다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뭐 크게 빠질 그런 만큼 뭐 크게 안 좋게 볼 부분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시간이 필요한 삼성전자 여전히 투자 의견은 좋아요 찍기는 좀 무리 있겠어요? 네, 그래서 투자 의견은 좀 글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은 뭐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또 더 좋은 타이밍이 올 것 같으니까 네, 뭐 굳이 네. 매수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에 그래도 살만한 종목들이 많기는 하죠. 팀장님 뭐 시각에서 보더라도요. 그렇긴 한데 사실 좀 따라잡기가 어렵기는 네. 해요. 그러니까 테마성에 의해서만 주가가 급등락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아. 요즘에는 대형주가 잘 안 움직이고 네, 중소형 네. 테마 섹터가 뭐 네. 정치 테마주가 됐든 아니면 오늘처럼 이거 뭐 일본 뭐 반사수에 이런 종목이 됐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따라가기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섹터가 어떤 이슈로 급등을 한다면은 같은 섹터 내에서 안 오른 종목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기본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섹터별로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미리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 내에서 이슈로 올라가면 기타 같은 섹터 내 다른 종목 중에 안 올라간 종목이 있는지 그렇게 이제 검색을 해 나가시는 것이 지금 시장을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글쎄요. 일단 찍고 다음 가겠습니다. NHN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요즘에 뭐 이슈는 있었어요. 자회사에 대한 어떤 뭐 투자 유치 뭐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 인데 한동안 좀 소외받았었던 종목인데 많이 올라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네. 현재 판단을 어떻게 내려볼 수 있을까요?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 페이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네. 가치가 아직 많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 NHN의 자회사 NHN 페이코가 750억 규모 3자 배정 유증을 하고 이제 그 물량을 3자 배정이니까 당연히 이제 잘 소화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증을 하면은 주주 가치가 희석되지만 3자 배정 매수할 주체가 확실하다라는 것은 이제 물량이 풀릴 염려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 회사가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페이코를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간편 결제 뭐 비밀번호를 몇 개 입력하거나 저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지문 임식을 하거나 있어요, 네, 저도. 네, 이 정도로 네.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네. 앞으로는 간편 결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업체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페이코, 뭐 제로페이, 그러니까 요 몇 개의 업체가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페이코가 다른 업체들과 그 협업을 많이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 기대감이 NHN에 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게임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신작 게임 닥터마리오 월드가 10일에 이제 출시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사전 예약 중인데 인기가 좀 많은 것으로 좀 그래요?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버전인 건가요? 네, 모바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가가 되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모멘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페이코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를 하기에도 가격대가 괜찮나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게 보면은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이는 게 그러니까 이전 저점 구간을 지지하고 딱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지가 나와야 되는 가격이었는데 딱 거기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는 저가 매수가 조금 더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한 번 정도 반등이 더 나오게 된다면 8만 원대까지는 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크게 무너지거나 하지만 않는다면 지금 위치에서는 저가 매수 유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작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저가 매수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도 괜찮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찍겠습니다. 네, 좋아요 NHN. 드리겠습니다. 예, 점검해봤고요. 다음은 신성통상 모나미로 엮어본 이른바 애국 소비 관련주들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이슈의 불똥이 여기저기로 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는 일본산 제품 안 사!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뭐가 수혜를 받지라고 찾아 나서는데요. 관련주들이 또 부각되고 있어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뭐 대응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정부가 밝히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는 않습니다. WTO에 뭐 제소를 한다, 뭐 그 정도인데 실제로 이제 한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비중이 높은 게 화학 제품이나 아니면은 이제 석유 제품, 그다음에 철강 제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수출을 제한하면 일본도 타격을 받겠죠. 근데 이렇게 맞불 대응을 하게 되면 일본이랑 한국이 같이 공정무역을 위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손쉽게 그렇게 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 국민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보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본 제품 불매로 네. 좀 대응을 한다라는 관점인데, 그래서 모나미 같은 경우 이제 그 일본의 그 펜 브랜드 중에 제브라, 미쓰비시, 하이테크 이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뭐 집에 네. 찾아보시면 하나 정도 있으실 맞아요. 수도 있는데.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쓰고 국산을 쓰니까 뭐 모나미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부분. 신성통상 같은 경우 SPA 브랜드인 톱10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국내에서 잘 나가는 SPA가 유니클로니까 유니클로는 일본 거잖아요. 그래서 유니클로를 안 입게 되면은 다른 SPA, 그럼 국내 톱10을 이용한다라는 개념으로 인해서 모나미나 신성통장에 올라가고 조금 더 확대시켜 보면은 많습니다. 뭐 일본 자전거 안 타고 해서 오늘 뭐 삼천리 자전거 알톤 스포츠 올라가고요. 네. 일본 맥주 뭐 아사히 안 먹는다고 해서 하이트질로 오늘 괜찮고요. 그다음에 네. 도요타를 비롯한 자동차 안 탄다고 해서 현대기아차 오늘 또 괜찮고요. 그래서 확장시키면은 테마는 뭐 무궁무진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시겠지만 실제로 실적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일본 제품을 안 쓴다고 그만큼 그 한국 제품을 뭐 무조건 사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은 단순 테마성에 의한 급등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테마로 급등했다고 뭐 무조건 앞으로 떨어질 거야.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게 어쨌든 지금 한국과 그 일본 간의 이런 경제적 보복을 위한 갈등 이런 부분들이 단기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언제든지 시장에 그 리바이벌 되면서 이슈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 테마주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무조건 떨어질 거라고 보기도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갈까요? 그래서 투자 의견은 이제 글쎄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신성통상이나 모나미가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리는데 네. 이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치고 나갈 가능성도 제가 볼 땐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 없으신 분들이시라면 신규 매수를 고려하기는 조금 어려운 위치다. 뭐 이 정도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내일장 탑픽을 꼽아주십시오. 어떤 거를 한번 사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NHN과 로보스타 두 종목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그 중에서 로보스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니까 꾸준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내일장 탑픽 로보스타 올려두고요. AIA 인베스트먼트 오현지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